안녕하세요.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32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반크의 박기태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21세기 독립운동가이며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 홍보 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이어나가는 21세기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청년은 어떻게 세계 속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홍보 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름을 다 볼까요? 자, 이번 9월 글로벌 역사학위 대사 32개 합격하신 분들이 총 65분입니다. 여기 제 강의 자료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 32기를 알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바로 여러분들 대선배님이 바로 100여 년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자, 1907년 의병과 1907년 바로 해교 특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대선배님입니다. 자,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는 32기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1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활동했던 의병과 헤이그 특사 또한 1907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활동은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활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자, 1907년 우리의 대선배님입니다. 의병이죠.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홍보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겨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식민지하고자 한다. 조선인들을 저항하지 않는다. 조선인들은 일본 통치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 싸운 사람은 극소수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죠. 자,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통쾌하게 반박한 우리의 의병도 있습니다. 당시 의병들 활동에 대해서 외국 기자 맥킨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맥킨지는 일본에 의해서 뿌린 가짜 뉴스를 보고서 조선인들이 과연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때 이 여러분 또래 100년 전에 10대, 20대 분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젊은 의병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연으로 주는 것이 훨 낫습니다. 조선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님 의병분들은 이렇게 위대한 용기와 그리고 위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죽을지라도 치열하게 일본과 싸우겠다는 의지,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용기. 자, 어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자세 아닐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1907년 똑같은 년이죠. 바로 국제기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 때 일본의 조선 침략을 고발하기 위해서 써놨던 이상설, 이준, 이위중 바로 헤이그 특사죠. 일본의 방해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만국 평화회의는 참석하기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비록 국제회의장에 들어가는 건 실패했지만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외신 기자들한테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침략과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들 활동은 이렇게 당시 외국 신문의 일면에 당당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의병들의 이야기는 외신 기자 맥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또 이렇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장에서는 실패했지만 길거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외국 기자들한테 일본의 침략을 고발했던 이 헤그 특사들 활동은 이렇게 외신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신의 일면에 올랐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정말 1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청년들, 여러분들 대선배님의 목소리는
얼굴은, 자세는 어떻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와 일본의 침략을 전세 고발했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전 이분도 우리에 대해 선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할버트라는 외국인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일본에 의해서 퍼져나간 가짜뉴스에 대해서 반박하고 올바른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홈얼버트는 처음에 1886년에 우리나라 교사로 왔다가 한국에 와서 20권의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 세계 한국을 알렸고,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일본의 침략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매진했는데요. 1882년 해외 책자에 우리나라를 은둔 왕국이라고 왜곡하고 한국을 비하하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개하고 지능 낮은 민족으로 표현했던 해외 잡지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항의하고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강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국적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로 글로벌 역사에 대해서 아닐까요? 자, 이 호모 할버트 박사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CF입니다.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와 상황을 다르지만 100년 전에 헤이그 특사도 오늘날 BTS 못지않게 한류 스타입니다. 왜냐면 100년 전에도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위대한 꿈을 알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헤이그 특사들의 활동을 21세기 타임즈에 실린 BTS처럼 모델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2022년 6월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블랙핑크의 표지 모델로 장식된 블랙핑크, 그리고 100년 전에 우리 의병, 그래서 의병 또한 블랙핑크처럼 한류 스타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에 롤링스톤의 잡지에 한번 의병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의병도 오늘날의 한류 스타처럼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주인공이죠.
하지만 BTS나 블랙핑크처럼 전 세계에 우리나라 대중문화 K-팝이 홍보한다고 해서 과연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올바르게 홍보가 되어 있을까요? 자, 세계인들한테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K-팝 스타 BTS라든지 블랙핑크겠죠. 1위가 K-팝이고 2위가 우리 음식이고 3위가 현대문화고 4위가 삼성 LG 같은 제품이고 5위가 IT 기술 6위가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외에 한류 팬 1억 5천만 명이 있는데요. 1억 5천 한류 팬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네, 1위가 미용이고 드라마하고 패션입니다. 자,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 관심 속에는 우리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우리 한국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 할 때 그렇다면 우리 한국 역사가 지금 전 세계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자, 2022년 7월달입니다. 그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애플 제품이죠. 애플 제품에서 지도를 해서 백두산 천지를 해보니까 원래 백두산 천지는요 조중 병기 조약에 따라서 54.5%는 북한에 45.5%는 중국에 나누어져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애플 제품에서 이렇게 전체가 다 중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 방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애플에 대해서 항의했고 마침내 이 애플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수십만 명이 사용하는 애플 제품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죠. 시리에서 한국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은 일본 제국에 있다고, 일본 제국령 조선에 있다고 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한국의 현대사가 45년 8년부터 시점하길래 이 애플의 어떤 소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 아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 현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 애플에 항의해서 이 내용 또한 최근에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방크 청년들이 이 애플에 대해서 백두산 천지에 대해서 중국 영토로 되어 있고 우리 21세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되어 있던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고 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애플 제품에서 우리 역사가 잘못 알게 될 것이고 이걸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특히 한류 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겠죠. 자, 동일하게 2021년입니다. 자, 제 SNS에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국립박물관이에요. 에펠탑 근처 국립박물관에서 한국 지도가 걸렸었는데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 이름이 중국 이름만 되어 있었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없고 중국과 일본이 나와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21세기 지도입니다. 그리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표현은 1919년 우리나라가 일본 그 식민지 아래에 있었을 때 마침 그때 전 세계에서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가 열렸었습니다. 그 국제기구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아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일본 외교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동해라는 이름을 일본어라고 바꿔두었습니다. 그때 1919년 국제기구에서 일본에 의해서 바뀌었던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다행히 방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 프랑스 박물관에 항의해서 이 지도는 지금 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서 해외 교과서에서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잘못된 역사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한테 온 제보입니다.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 역사에 딱 일본의 지배가 된 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역사를 알려주려고 검색해봤더니 충격받았습니다. 한국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지 됐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자, 100년 전에 우리 의병과 헤르틱스가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을 때 그리고 일본이 퍼뜨린 가짜뉴스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우리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식민지인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본 주장의 가짜뉴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 백과사전에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내용을? 이게 미국 교과서입니다. 주어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차이나예요.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주어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차이나 컨트롤, 중국은 한국사 대부분을 조정했다. 그 다음입니다. During the 당나라 동안에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당나라 동안에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클로니, 식민지가 되었대.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1910년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데 이 미국 교과서에서는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식민지. 그리고 1910년
이 중국의 식민지를 일본이 협병했대요. 자, 여러분 이거 대해 보신 적 있으시죠? 100년 전에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린 가짜 뉴스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21세기에서도 해외 교과서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보십시오. 중국이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옥스퍼드 교과서입니다. 옥스퍼드 교과서에서 이렇게 고대 한국을 표기했을 때 에이션트 차이나 고대 중국의 영토를 한국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즉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중국 거라는 얘기죠. 옥스퍼드 교과서입니다. 자, 내셔널 지오그래피 교과서에 3세기 때 한국은 다 중국 거라고, 한강 이북이 다 중국 거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SAT 교과서, 미국 SAT 교과서에서 18세기 한국은 다 중국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 동해는 일본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전 세계 방치된 내용이 훗날 웹사이트로 정부기관에 확산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기관 사이트예요. 자,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국의 지배를 받은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를 1910년에 럴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해외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1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의병과 핵특사 때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이죠. 자, 또 제보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중인 학생이에요. 세계 지리 과목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풀다가 죽게 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답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의 유학생은 동일하겠죠. 근데 정답이 일본이라고 답을 틀리겠대요. 항의하니까 이런 말 했대요. 교과서가 맞겠니 같겠니. 자, 교과서 시험 문제 볼까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도를 보여주고 일본이라고 해주고 시험 문제 What body of water separates Japan and Korea?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고 쓰면 틀리죠. 그 시험 문제 볼까요? 호주의 교과서입니다. 세계지리 과목 시간에 이렇게 바다 이름을 기입하는 시험 문제 나오고 11번 정답이 동해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해놔야지 맞게 놨습니다. 자, 100년 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때 일본이 퍼뜨렸던 내용이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죠. 왜 한국 역사가 전 세계에 잘못되어 있을까요? 자, 저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렇게 서커스단의 코끼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외 교과서에 해외 웹사이트에 박물관에 잘못된 우리나라 소개 내용이 왜 코끼리일까요? 자, 여러분 코끼리는요 원래 100kg의 거구 성인 남자 10명을 걷더니 들 수 있습니다. 엄청 힘이 세죠. 그런데 서커스 코끼리만 유독 힘을 못 써요. 왜일까요? 조련사가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바로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 걸어놔요.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어서 말뚝에 묶인 밧줄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도해도 힘이 없어서 실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코끼리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은 10명의 성인 남자도 걷더니 들 수 있지만 유년 시절에 실패했던 그 기억 때문에 시도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패배의 기억이 조련사에 의해서 각인이 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자, 일본이 100년 전에 조선을 식민지하면서 영토를 뺏은 게 아니라 영토를 먼저 우리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뺏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식민이었기 때문에 찬란한 문화가 없다. 문명이 없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민한 거다. 조선인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식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바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를 조작을 했고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결국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식민지 역사로 인해서 그 이전에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전부 다 사라지는 그런 아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우리 알았지만 이미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각 나라 교과서에 외신에 홍보가 되어서 또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뒤늦게 발견하고 뒤늦게 시정을 해서 이미 전 세계에 다 퍼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교과서에 우리 역사에 대한 소개 비중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내용도 일본에 의해서 100년 전에 한번 각인된 프레임이죠.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외침이 많았다. 한 나라의 유구한 역사가 일방적으로 외침과 침략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는 비극이 탄생했죠. 자, 이래서 전 다시 여러분들한테 지금 21세기 의병과 핵특사로 여러분들이 활동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일본이 전 세계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항해서 우리의 의병들과 핵특사가 싸웠죠. 전 세계 올바른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강복 이후에 여전히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21세기에도 독도를 전 세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일본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 여러분 독도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독도는 한국의 수천 개 된 섬 중에서 남녀 불문 대한민국 사랑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비년전 의병과 핵대사의 가슴속에 있었던 신호를 보여줍니다. 바로 한반도 바위죠. 일본이 오늘날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홍보하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바로 독도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떠올리고 합니다. 바로 이게 독도에 있는 한반도 바위입니다. 독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던 100년 전의 의병과 핵특사처럼 여러분들 또한 독도를 통해서 21세기 핵특사와 의병으로서 활동하기를 바로 바라는 게 아닐까요? 일본은 독도를 활용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고 한반도를 식민지배했고 한반도를 식민지하면서 병참기지화해서 아시아를 침략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못 지켜서 한국을 못 지켜서 아시아까지도 큰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북과 함께 다시 찾게 된 독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바로 21세기에 한국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 100년 전에 아시아 평화를 쌓았던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독도를 이렇게 헐트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의병 볼까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말했죠.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를 주는 것이 훨 낫습니다. 그리고 핵특사, 외신에 이렇게 일면에 소개되었던 을사늑약의 일본의 침략에 부당하게 대해서 전 세계 고발했던 이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해외 외신에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활동은 21세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이죠. 3월에 뉴욕타임즈 홈페이지 메인에 100년 전에 여러분 또래 유관순 열사 활동 내용이 이렇게 뉴욕타임즈 홈페이지 메인에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1919년 봄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평화시위가 나왔을 때 유관순이라는 16세 소녀가 바로 자유를 향한 민족적 갈망의 상징이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한 번 소개시켜 줄 사람입니다. 바로 일본이 조선의 청년들한테 어차피 너희들이 저항해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는 운명이야. 왜냐고? 조선은 반도국가니까. 반도라서 옆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서 아무리 저항해도 지리적으로 반도국가라서 식민지가 될 수는 운명이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리교사였던 김교실 선생님은 지리교사로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반도라서 중국의 식민지라고? 일본의 식민지라고? 그러면 이탈리아 그리스 또한 반도국가지만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어. 바로 조선인들 의지만 있으면 우리 또한 그리스 라마처럼 세계 문명을 만들 수 있어. 조선은 세계의 중심이자 심장이 될 수 있어. 한반도는 세계의 항구야 라고 해서 한반도가 세계 최고의 지정학적 축복받은 나라라고. 물러나 숨으면 불안하지만 세계로 나가기에는 최고의 위치라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바로 이 김교신 지리교사 제자가 바로 1936년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중계 식민지 국가라서 문화가 없다고 매도할 때 바로 온 재산을 투자해서 우리 문화유산 수집했던 전원필 선생님, 이분이 지키고 수집했던 게 바로 훈민정 해례본이죠. 이렇게 이분 노력으로 우리가 문화 대국이 될 수 있었죠. 이렇게 비는전의 독립운동가들 마음과 독도를 한번 이어봤습니다. 오늘날 일본 전 세계 독도 다케시마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한번 떠올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심장과 바로 심장을 들을 수 있는 심전도를 한번 대봤습니다. 두근두근 심전도 위치에 독도가 들어가죠.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심장, 한국인의 가슴속에서는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강압적인 식민지 맞선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입니다. 100년 전 우리 역사, 영토, 문화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처럼 여러분들도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로서 독도를 가슴에 품고 전 세계 대한민국 역사, 문화를 알려나가는 21세기 의병과 핵특사로 활동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될까요? UN 사이트 가보십시오. UN 사이트에서 지리 부분에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UN이 아니라 21세기 현재 UN 사이트입니다. UN은 원래 바다 사이에 바다 이름이 갈등이 있으면 두 나라 합의할 때까지 이름을 같이 쓰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근데 UN 스스로가 그런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을 모르겠죠. 그래서 방크현은 적극적으로 UN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100년 전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독립운동 했듯이 오늘날 윤봉길 의사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활동하는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방크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아이패드에 이렇게 UN 사이트에서 일본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주변 친구들과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 친구들한테 알리면서 이렇게 일본의 표기를 바꿔달라고 제국주의 시절 빼앗긴 이름 동해를 지켜달라고 같이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해외 구글 사이트에 도토를 치면 이렇게 도토와 다케시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리앙쿠르라고 하고 있어요. 리앙쿠르라는 표시는 원래 1800년도에 프랑스 배가 이름이 리앙쿠르였습니다. 리앙쿠르가 동해안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하고 원래 있던 독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가 발견했다고 해서 리앙쿠르라는 자기 배 이름을 따서 넣은 이름이에요. 그것도 섬이 아니라 아일랜드가 아니라 락스라고 바이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21세기에 지금 쓰는 의미 있는데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이렇게 리앙쿠르 락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21세기에 바로 우리가 전 세계 홍보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연중훈 의사가 지금 태어났으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방크현이라 그러면 이렇게 아이폰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고시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부 사이트에서 독도를 이렇게 독도 다케시마라고 해놓고 리앙쿠르 락스라고 해놓고 동해 일본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 유관순 열사라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방크 활동하는 회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참지 말고 항의하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원래는 북경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한 30년 동안 끊임없이 만리장성 위치를 확대시켜 왔어요. 뭐 만리장성이 뭐 살아있는 생물인가요? 계속 성장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반도에 넘어와서 지금은 평양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던 고구려 발해 성들을 전부 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이렇게 한반도 평양까지 만리장성을 확대시켰어요. 만약에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에 들어와서 이 북한 영토가 과거 중국 거라고 하면서 북한을 점령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렇게 친절하게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방어되겠죠. 만약에 독립운동 안창원님께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21세기 일본은 이렇게 침략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잡아쳐 매춘부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그런 일본의 로비로 인해서 일본 홍보에 의해서 하버드대학교 유명한 대 교수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를 잡아쳐 매춘부라고 알리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방크 청년들은 이렇게 헤이그 특사처럼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조마클 엠지어 씨, 당신은 21세기 하버드 교수인가요? 아니면 100년 전에 일본 제국대 교수인가요? 이렇게 일본 정부의 꼭두가시로 하고 있는 하버드 교수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방금 청년들은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교수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초정한테 항의했습니다. 하버드 교수님, 당신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연구나 나치를 두둔하는 연구도 학문의 자유라고 볼 건가요? 이렇게 100년 전에 윤봉길처럼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의 가짜뉴스에서 로비를 당해서 전 세계 잘못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크 청년들의 메시지는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전 세계 외신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방크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전 세계 잘못된 역사를 홍보하는 방법을 배웠던 이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해외에 홍보했고 그 결과 CNN과 가디언 해외 유수 언론에 이렇게 방크가 세계 홍보하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홍보가 되었고 외신에 실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바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우리 유관순 열사와 의병과 핵 특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해외 정부 사이트에서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었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서해, 동해, 남해 우리나라 바다 영토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정부 사이트 보시면 서해, 동해, 남해가 거의 작게 나오죠. 동해가 일본이랑 되어 있고 독도가 리앙쿠 나와 있어요. 반면에 일본 거 볼까요? 앞에 있었던 우리나라 지도보다 월등히 서해, 동해, 남해가 크게 나와 있죠. 일본 지도에서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 다 보이는데 우리 한국 지도에서는 이렇게 일본과 중국도 안 보이고 바다가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바다 영토가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일본은 이렇게 바다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이렇게 바다 위 부가 15cm에 불과했던 무인도 이런 작은 돌덩어리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다 영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일본의 바다 영토 확대시켜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바로 바다 위에 돌덩어리 하나라도 자기 거화 시켜서 전 세계에 바다 영토를 확대시키려는 목적이죠. 이런 일본의 어떤 침략의 근성이 이렇게 독도를 지금까지도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그거에 대한 원인 아닐까요? 독도 치면 이렇게 리앙쿠르 락스라고 일본이 독도와 다케시마를 한 것도 화하는데 1800년도 프랑스 배가 이름이 프랑스 배가 발견했던 바이덩어라고 이렇게 독도를 비하하고 왜곡했던 21세기 당연히 주권국가에서 불러주는
불리는 섬 이름을 해야 되는데, 마치 구글에서 서울을 치면 서울 대신 만약에 도쿄라고 나오거나 만약에 뭐 북경이 나온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영토였던 독도를 이렇게 다른 나라 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겠죠. 자, 이런 내용이 해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WHO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한국을 소개할 때 한반도 지도에 이렇게 독도가 표기되지 않고 있어요. 축적상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일본 지도. 여기 보시면 일본 지도에서는 이렇게 독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한국 지도에 독도가 안 되어 있는데 일본 지도에 독도가 표현되어 있을까요? 만약 이 지도를 일본이 전 세계 홍보해서 독도 일본 땅이라고 한다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WHO에 6개월 동안 항의해서 마침내 이 지도가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광개토 대왕비 비석 앞에서 이렇게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홍보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광개토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 아니라고 패러디하는 이렇게 포스터 만들어서 전 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이 끊임없이 한반도를 넘어오고 평양까지 들어가자 이렇게 만리장성을 살아있는 식물로 또는 고무줄처럼 비하를 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만리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세계들과 함께 고쳐야지 아시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만든 포스터 만들어서 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크에서 해외의 유명한 교과서 40개를 분석을 해서 만리장성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압록강과 평양까지 확대된 모습을 생생하게 분석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리장성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36건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서 만리장성 위치가 평양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을 해서 최신 교과서에서 이렇게 만리장성 위치를 이렇게 한경도 평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외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이렇게 잘못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만리장성의 끝이 아니죠. 고구려 끝이 아니죠. 이렇게 김치려가 좋은 거라고, 한복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 역사를 뺏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싸웠던 의병의 눈빛을 한번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21세기 의병들은 어떤 걸 했을까요?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역사를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먼저 각 나라의 교과서, 사전, 백과사전, 미술관에 우리 찬란한 역사 문화를 먼저 등재하는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 한복을 중국의 한복이라고 한푸라고 홍보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자마자 방크 청년 이렇게 신지원님께서 이렇게 해외 유명한 사전에 먼저 한복이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복장이라고 소개하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영국에서 유명한 사전이 있죠. 콜린스라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방크 회원들의 활동으로 한국의 전통 복장이라고 찬란하게 등재했습니다. 박수. 빼앗기기 전에 먼저 알리는 활동을 방크 회원이 한 것이죠. 또 김치가 구글 사이트에서 김치의 근원이 중국이라고 되어 있길래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이 내용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구글 사이트에서 중국 설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방크 회원들이 항의해서 이렇게 중국 설이 아니고 우리 구정이라고 바꿨습니다. 설날이 중국인만 쓰는 게 아니라 아시아 많은 나라에 함께 쓰이는데 우리가 한복 입는 것이 중국의 복장이 아니잖아요. 각 나라 고유의 설 세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거에 일방적으로 중국의 문화로 홍보가 된다 그러면 아시아의 모든 문화가 다 중국이 되겠죠. 또 방크 청년들이 고구려 발해 역사를 잘못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겨기가 또 일본 제국주의의 친일 상징인데 해외에선 모르고 우겨기를 패션 스쿨에서 쓰고 있길래 방크 회원들이 항의해서 이 부분도 시정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선배죠. 글로벌 역사의 대사 29기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듣고 방크 활동하면서 이렇게 1000만 명이 보고 있는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우겨기가 판매되길래 당당하게 항의해서 우겨기를 판매 중단시켜서 강원일보 1면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처럼 이렇게 해그 특사처럼 의병처럼 이렇게 방크 회원들이 역사를 만드는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해서 21세기 역사가 되었고 또 100년 전에 우리 후손들까지 이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길기가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길래 방크 회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판매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BBC 사이트, 영국의 BBC 사이트에서 독도가 타케시마가 되었길래 방크 청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해서 BBC에서 이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 해외 언론 사이트에 소개 일본어가 됐길래 고등학생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이렇게 일본의 표기가 동해로 단독 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100년 전에 의병 활동을 계승해서 이렇게 21세기 의병으로서 글로벌 역사 대사로서 침묵하지 않고 선생님 저
대학 공부해야 돼요. 취업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초등학생은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대학생, 입시와 취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 현역 동안만큼은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교관 이상으로 역사가 이상으로 공무원 이상으로 한국 역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못다한 꿈을 지금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역사와 영토를 지켜나갔던 독립운동가들처럼 21세기 잘못된 역사를 고치는 것도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바로 완성하는 거겠죠. 미국 교육 사이트,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울릉도가 일본 땅 되어 있고 도요가 일본해가 되어 있던 모습을 저한테 제보한 학생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랑 너랑 같은 나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윤채영님께서 유관순 열사의 꿈을 이어서 미국 교육 사이트에 건의했고 그 결과 울릉도가 일본 땅 내용이 시정이 됐고 일본해가 동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송희전 선수가 여전히 구글 사이트에서 키테이손 일본식 창씨 개명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 말과 글을 못 쓰게 했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겠죠. 이 일본식 이름이 창씨 개명인데 이런 부분을 21세기 강국이 된 지금도 잘못되어 있길래 방크 회원들이 구글 사이트 건의해서 마침내 이 키테이손 일본식 이름이 송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뿐만 아니라 찬란한 역사를 또 등재시키는 것 또한 비년전에 전연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는 거라서 각 나라 교과서에 우리나라 역사 문화유산을 알리겠고 마침내 중학교 4학년 학생이 이렇게 문화유산을 해외 웹사이트에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 직지를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호머 할버트가 우리나라 찬란한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서 논문 써서 해외 홍보했고 또 전 세계에 퍼틀이 가짜 뉴스를 묻혔던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에 바로 헐버트와 외국인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홍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죠. 바로 방크 청년이죠. 프랑스 활동했던 클라라 같은 청년이 바로 클라라 교과서 웹사이트에 일본어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일본어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확산된 이름이라고 항의해서 동해는 불합리하게 폐겼던 이름이라고 저항을 해서 항의해서 이렇게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출판사에서 일본의 동해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벨기에 친구가 벨기에에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침략에 대한 것만 강조되어 있지 조선인들의 독립운동 내용이 소개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청년은 바로 우리와 함께 독립운동가들을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바로 전 세계에 일본이 침략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저항했던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청년이 바로 폴란드 또한 나치의 침략당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치의 고조되는 아픔을 이렇게 우리와 연결시켜서 동일하게 일본의 역사국에 대해서 동병상련을 느껴서 전 세계 웹사이트에 틀린 부분을 고치고 있고 특히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부분을 동의로 바꿨습니다. 또 이렇게 해외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각 나라에서 올바른 역사 알리기 위해서 나라별로 언어별로 우리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를 배워서 한국이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부분을 본인이 배워서 본인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교과서에 알리고 있고 특히 미국의 학생들은요 초중고교에 한국에 대해 배운 건 다 20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견 본인이 전부였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방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 내용을 세계에 홍보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청년이 한국인들이 영어권만 홍보하니까 인도네시아 또한 2억 5천만 명이 쓰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독도를 치면 안 나오고 다케시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국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다케시마를 지워버리고 독도를 발현되게 하였습니다. 또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로비에서 해외에서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잘못된 내용 홍보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독립운동가 미국의 청년이 방크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는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었던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져났던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이렇게 올바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받아보실 텐데요. 이렇게 한국을 소개한 자료를 만들어서 해외 교과서에 지도에 다케시마가 있으면 일본에가 있으면 편지도 보내지만 올바른 자료가 소개가 된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전 세계 친구들한테 SNS 확인 친구들한테 만들어서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전달해서 한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각 나라 교과서에 세계 지도에 우리 일본에 의해서 퍼진 가짜 뉴스가 아니라 올바른 내용을 담은 방크 자료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크 청년들은 100가지 홍보 자료 150만 부를 전 세계 초중고교에 붙여서 그 해외 학교에 다케시마는 제 내용을 우리나라가 중국의 역사라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올바르게 소개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방크 회원들은
이렇게 해외에서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중국 관련 부분이 시정이 되었고 또 일본의 포기 부분이 동해를 바꿨던 내용을 답변을 받아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전 세계에 꾸준하게 올바른 내용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여러분, 당신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 출판사에서 중국 관련 부분을 삭제를 했고 동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라고 편지 보낸 답변입니다. 이 출판사 바로 5천만 권 발행하는 DK 출판사입니다. 이렇게 또 해외 출판사에서 동해, 한국의 방크 회원들이 전 세계에 일본의 표기를 동해를 바꾸고 있고 그들의 활동 결과로 세계 주요 교과서에서 동해가 발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인디엔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우리 한국인들의 애국심이다라고. 인디엔드, 더 내셔널 프라이드 오브 더 코리안 피플 이즈 더 클리어 위너. 한국인의 애국심이 최후 승자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방크 회원들이 이렇게 이 해외에 시정된 이 내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년 전에는 해외 교과서에서 지도에서 동해 표기는 3%였습니다. 일본의 표기는 97%였습니다. 이때 방크는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97%가 일본이니까 포기하라고. 이 땅에 방크 청년들 말합니다. 아직 3%가 동해니까 시작한다고. 그들은 더 이상 갈 길이 없지만 우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이들의 활동 결과 지금 3%에서 동해가 40%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방크 회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3%가 40%가 되었듯이 이제 50%가 되고 90%가 되고 100%가 되었고 동해에 이어서 독도, 우리 역사 문화가 바로 100년 전에 잘못 소개된 내용이 완전하게 시정이 되었는 그 위대한 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보여드렸죠. 우리 역사가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국의 지배받은 역사였고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고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는 이 내용이 방크 회원들이 6개월 동안 건의해서 지금 이렇게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때 대저 롱 앤 리치 스토리.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어른 나라라고 방크 회원들의 6개월 항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 보실까요? 우리나라 외국의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바로 방크 회원들이 21세기 의병 활동으로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으로 해외 특사와 의병가 그리고 호모 할버트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이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끊임없이 외국의 지배,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 일본의 지배의 내용을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때 대저 롱 앤 리치 스토리. 자, 우리가 역사를 홍보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전히 해외 교과서에서는 사이트에서는 한국이 역사가 사라지고 그 역사 대신에 해외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고 한국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고래사에 낀 새우라 불렀고 새우가 되었다고 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과서 시험 문제에서는 한국이 왜 새우인지를 알아보래요. 옆에 중국이 있으니까 일본이 있으니까 반도국가라서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뿌린 내용이죠. 그때 우리 지리적으로 한국을 비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교신 지리교사 이런 말 했죠.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라고? 그럼 그리스는? 그러면 이탈리아는? 똑같은 반도국가지만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세계에 알립니다.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런 내용을 방치되니까 이렇게 한국 오랜 기간 동안에 고래사기 세워했다. 하지만 경제발전으로 오늘날 중요한 세워가 되었대. 우리 역사 빠지니까 경제발전에 아무리 홍보해도 이 세워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역사는 뭐예요?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만 방치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로 우리가 바꾸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여러분들 세계인들한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심어냅니다. 구글에서 우리나라 지도 클릭하면 이렇게 서해 동해 남해가 사라진 독도가 동해 끝으로 이렇게 작고 이렇게 왜곡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크 만들었습니다. 세계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 영토를 크게 확장된 지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해 동해 남해가 작은 부분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나라 역사와 영토가 포기되어 있었죠. 이렇게 전 세계에 바다 영토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영토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세계지도를 뒤집어 보아서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김교희 선생님 말처럼 세계지도를 뒤집어 보라.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에 끼어있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박차고 일본을 박차고 태평양과 아시아의 중심을 도약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의 꿈을 알렸던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분들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바로 독립운동가 꿈을 계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의병과 해국사처럼 여러분들 이름을 같이 소개해 놓는 채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100년 전 의병과 획득사의 꿈을 계승한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바로 제가 지금 의병과 획득사를 소개하는 것처럼 100년 전에 우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역사 영토를 지켰던 바로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활동을 해서 기쁘고 여러분 모두가 한 달 후에 글로벌 역사에 대해서 임명장을 받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